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당신에게 유명한 과학자 이름을 대보세요라고 물으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마 뉴턴,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 같은 이름들이 바로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한국인 과학자는 누가 있죠? 아마 잠시 머뭇거리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에 나오는 강연에서요. 수많은 학생들이 이 질문을 받고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요. 한 학생은 감상문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늘 서양 과학자 이름만 외웠지 정작 우리 과학자에게는 너무 무관심했던 과거가 부끄러워졌다고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들이 바로 이 잃어버린 고리, 대한민국 과학 선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아주 큰 주목을 받은 책 대한민국 과학자의 탄생, 그리고 저자의 강연, 또 그 강연을 들은 학생들의 아주 생생한 감상문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왜 이분들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역사 공부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제시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산업화와 민주화 이 두 개의 큰 축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배우죠. 그런데 자료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세 번째 거대한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바로 치열한 과학화의 과정이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될 겁니다. 과학화의 과정이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보통은 그냥 서양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그 움직임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과학운동가 김용관 선생입니다. 아, 독립운동가에서 과학운동가를 변신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용관 선생은 1930년대에 과학주성 건설이라는 그런 민족적 과제를 내걸었어요. 과학기술이 나라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한 신념이었죠. 그 신념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1934년에 시작된 과학데이 행사였고요. 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단순히 강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시 경성에 있던 자동차의 상당수, 그러니까 무려 54대를 동원해서 자동차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잠깐만요. 1934년에요? 자동차 54대로 퍼레이드를 했다고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상영회도 열고 발명품 전람회까지 열었어요. 와, 이거 거의 국가적인 캠페인 수준이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구호가 모든 걸 말해주죠. 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 과학을 통해서 민족의 삶 전체를 바꾸려고 했던 어마어마한 비전이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단순히 기술을 수입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만들려는 아주 강렬한 의지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대한 비전이 있었다니 당연히 그 비전을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 과학자들이 결코 천편일률적인 인물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롭게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은 오랜 지속형, 그러니까 평생을 한 길에 바친 과학 수도자 같은 분들입니다. 아, 대표적으로 한국 최초의 여성 과학자 김삼순 박사님이 계시죠. 맞습니다. 김삼순 박사님의 존재 자체가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일본 제국대학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최초이자 유일한 조선인 여성이었으니까요. 그 사실만으로도 대단한데 우리가 오늘날 흔히 먹는 느타리 버섯을 최초로 인공 재배하는 데 성공한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농가 소득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거죠. 아니,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의 기록을 찾아 나선 연구자들 이야기였어요. 불타 없어진 줄 알았던 졸업 논문이 담양 생가에서 발견됐다는 부분은 와, 거의 영화 같더라고요. 그렇죠. 또 90세 무렵에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그 방송사 인터뷰 테이프를 찾으려고 수소문했던 과정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죠. 네, 한 학생의 감상문에서 바로 그 연구 과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썼더라고요. 아름다운 과학 수도자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바친 과학 수도자와는 또 완전히 다른 유형의 과학자도 있었어요. 두 번째 유형, 완전 몰입형이죠. 네, 나비 박사 석주명 선생이 대표적입니다. 이분의 몰입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생 75만 마리의 나비를 채집했고요. 스스로 새벽 2시 전에는 잡은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75만 마리요?
와, 심지어 눈을 감고 손끝의 감각만으로 나비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의 몰입이라니. 그 덕분에 전 세계 나비학계의 오류를 바로잡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천재재능형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발명가 바로 강대원 박사의 이야기죠. 아, 이분은 정말 중요하죠. 이분이 발명한 모스펫, 그러니까 모스펫과 플로팅 게이트 메모리 기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거의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기술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자면요. 이분의 발명은 현대 디지털 도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표준화된 벽돌을 대량 생산할 길을 연 것과 같아요. 아, 표준화된 벽돌이요? 네, 이 벽돌 덕분에 수많은 정보를 아주 작은 칩 하나에 집적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정말 반전이 있더라고요. 이 위대한 발명이 처음에는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플로팅 게이트 메모리에 대한 논문은 당시 학회지에서 게재를 거절당하기까지 했어요. 이유가 흥미롭지만 쓸모없다는 거였죠. 흥미롭지만 쓸모없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지점을 한 학생이 감상문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더라고요. 과학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데 있다는 걸 강대원 박사의 삶이 보여준다고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간 과학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걸 누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의미는 뭘까요? 이 위대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 기억의 공백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한 학생이 이걸 상실의 굴레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상실의 굴레요? 네, 교과서에 없으니 배우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 다음 세대도 모르고 결국 계속 잊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실제로 소설가 염상 수업에 대한 연구 논문은 240편이 넘는데 동시대 천문학자 이원철 박사에 대한 논문은 단 한 편도 없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조차 선구자들을 기리는 문화가 부족했다는 점을 자료는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게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네요. 자료에서 계속 강조되는 문장이죠. 과학자가 있어야 과학이 살아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예우하는 것.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명명, 즉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제안됐고요. 네, 건물이나 도로, 강당에 우리 과학자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한 학생이 강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로 이걸 꼽았더라고요. 명명은 사회적 인정의 기본이자 필수라는 말이요. 그게 단순히 이름 하나 붙이는 걸 넘어서 우리는 당신의 헌신을 기억하고 존중합니다라는 사회 전체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야만 후배 과학자들도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것 같습니다. 지금의 과학 한국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 식민지배와 전쟁이라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씨앗을 뿌린 과학 선구자들의 헌신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오늘 사용하는 그 기술, 저녁 식탁에 오른 그 느타리버섯, 이 모든 것이 그분들의 유산이거든요. 이분들을 기억하는 건 단순히 과거를 바로잡는 걸 넘어서요. 우리의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이 과학자들의 소중한 연구 자료나 개인 기록들이 사라질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록들이 사라지고 있겠죠. 혹시 당신의 가족이나 주변 공동체 안에는 이대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혁신과 노력의 이야기가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당신만이 유일한 기록 관리자일 수 있는 그 소중한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함께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까요?